당신 자신을 위한 책에 관한 모든 이야기 장첸 공선생의 Check Yourself. 자, 책을 통해 그리고 저희 두 사람이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채널 장첸과 공선생의 Check Yourself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와. 네, 아이고 와 여러분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장첸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선생입니다. 네, 공선생님. 네. 몸은 좀 나아지셨나요? 몸은 여러분은 지금 일주일 간격으로 보고 계신 거라 네. 다 나았겠지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저희는 지금 10분이 지났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지금 코도 한번 하고 크게 풀고 왔었는데 네. 코가 다시 또 막히는 기분이 드네요. 아까 좀 오래가네요. 네, 일부 촬영할 때 콧물이 하필 오른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손으로 대충 닦게 됐거든요. 그래요. 그 부분 제가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좀 걱정했는데 역시나 2부 이번 주도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때 아마 이렇게 하고 계셨다면은 네. 제가 편집을 못할 수도 있어요. 네네네. 그 점 용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이게 바로 용서인 거죠. 저희 오늘 용서에 관한 이야기 2부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1부에 어떤 얘기 했었죠? 달라이라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달라이라마는 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약간 그런 거죠. 그 고조선의 단군 왕검처럼 약간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직책 이름이죠. 그죠, 직책 이름인 거잖아요. 네. 저는 그냥 지금 현대의 인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이라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제 네. 티베트와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는데 네.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달라이라마라는 직책 네. 그리고 그것들이 현대까지 넘어오면서 있었던 갈등과 어떤 그럴까요? 뭔가 역사 이런 네. 것들을 한번 다뤄봤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용서라는 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네. 달라이라마는 누구인가?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왜 용서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걸까? 네. 라는 배경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네. 저희 1부에서는 어찌 보면 지루할 수도 있지만 우리 공 선생은 굉장히 재밌었다고 해요. 저 재밌었어요. 네. 진짜 시간 가는지 모르고 들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런 티베트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와 네. 현재 티베트의 상황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짧게 네. 겉핥기로 나눠보았고요. 네. 2부에서는 이제 책 안에 있는 내용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네. 해볼 텐데요. 네. 정말 메시지는 간결합니다. 네. 용서와 자비. 용서와 자비. 네, 용서와 자비가 우리 안에 있는 영성을 더 성장시켜주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것들이 세상을 좋게 갖고 나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네.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강연도 참 많이 하셨고 네, 한국도 그리고 오셨나요? 한국을 왔지 않았을까요? 그때 김수환 추기경하고 만났다라는 얘기를 또 본 적이 있고 여기 또 도올 김용옥 선생도 나와요. 근데 이건 아마 김용옥 씨가 찾아가서 만난 거였는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한국 오지 않았겠습니까? 한 번쯤은 뭐. 그죠? 네.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도 평화상을 받았고 그쵸.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달라이라마께서도 평화상 모임 이런 데 자주 가셨으니까 한번 오셨겠죠. 안 오셨으면 한번 오세요 이번에. 네, 저희 채널에 한번. 네, 저희 출연 한번 해주시고 저희 광고 하나 저희 티베트 불교에 관한 광고 하나. 너무 신뢰되는 말씀인가요? 갑자기. 아닙니다. 네. 채널에 한번 와주시면. 좋아서 하는 얘기예요. 네. 좋으니까 하는 얘기지 뭐. 네. 싫어하는 사람 오라고 하겠습니까? 네. 맞아요. 어쨌든 와주시면 저희가 네. 아주 맛있는 음식 대접해드리고 싶네요. 네. 뭐 대접해드리고 싶으세요? 매운갈비찜. 아니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되죠. 매운갈비찜 너무 맛있는데. 그건 안 되지. 안 돼요? 야 불교잖아. 네. 아이고 너무 크게 웃었습니다. 불교 네. 승려신데 커피 대접해드리죠 저희. 커피를 대접해드리는 게. 그렇습니다. 네, 네. 페이브 커피 한번 대접해드렸으면 좋겠네요. 네. 아유 참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네. 요즘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다른 집 커피를 사 먹어봤거든요. 네. 너무 줄이 길길래. 네. 그랬더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뾰루지가 났어요. 페이브 커피를
네. 하루라도 안 마시면 뾰루지가 나요? 네, 입안에 가시도 돋고 뭐 뾰루지도 나고 그럽니다. 그만큼 참 우리 생활에 이제 밀접하게 이미 너무나도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닐까. 마치 티베트의 불교처럼 티베트 전반적으로 이제 잠식한은 좀 안 좋은 단어 아닌가? 그러게요. 약간 네,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친 불교처럼 참 우리 생활에도 페이브 커피가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달라이라마께서도 참 좋아하시는 커피라고 해서 오시면 대접 한번 해드리고 싶네요. 네. 자, 어쨌든 페이브 커피 여러분들 커피 한 잔씩 하시면서 명상도 한번 해보시고 정말 용서와 자비가 무엇인지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말씀해 주시겠지만 용서와 자비의 뜻이 다르죠? 다르죠. 그죠? 네, 음.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요? 네, 음. 그게 자비라는 게 네. 우리가 이 책에서는 이제 아마 불교 사상 위주의 이제 얘기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자비랑은 약간은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사용하는 자비란 뜻은 그냥 뭐 한번 봐줄게 새끼야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불교에서의 자비는 중생에게 네. 즐거움을 주고 괴로움을 없게 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중생이라는 거는 또 이제 뭡니까? 아시죠? 그냥 이렇게 사람들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구도를 하는 사람들, 음. 불다의 가르침을 탐구하고 그렇게 따르려 하는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점에 관해서는 이제 자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요거는 뭐 근데 큰 차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읽어본 결과로는 네, 어쨌든 한번 봅시다. 뭐가 그렇게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아, 그래요? 네. 우선 용서 뜻이 뭔지 아세요? 봐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사전적 의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상대의 허물이나 네. 죄를 꾸짖지 아니함, 꾸짖지 아니함.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함. 이 용서예요. 네. 사전적 의미는 네. 그게 용서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나는 내가 굉장히 많은 용서를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좀 야, 뭘 그렇게 웃냐? 뒤질래? 아니요. 이거는 뭐 용서 이런 거랑 다른 게 네. 방금 뭐 허물이나 죄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뭘 할 수 있는 거고. 네. 뭐 어쨌든 벌하지 아니함, 네.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함이라는 그 이야기에 좀 초점을 맞추면 네. 우리 진짜 용서 많이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다 내비두잖아요. 다 내비둔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만약에 뭐 요즘 뭐 한문철 TV도 유행하고 있고 네. 뭐 이렇게 손가락으로 핸드폰만 열면 참 많은 잘못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죄를 짓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는데 네. 우리가 가서 꾸짖고 막 벌하지 않잖아요. 그런 거 그 용서 아닙니까? 용서라고 하는 건가요? 걔 중에는 분명히 가서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댓글에다가 네. 참 눈으로 보기 힘든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을 쭉 적는 사람들도 있고 마치 네. 자기들이 이걸 까도 되는 그런 뭐 이용권을 얻은 것 마냥. 근데 나는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놔두는 게 그들을 용서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할 수 없고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후사하면 용서는 아니잖아요. 할 수는 있죠. 왜? 욕 쓸 수 네.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저는 그걸 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뭐 생각하기 나름이니. 그래요? 네. 공 선생도 나를 용서하기 바랍니다. 공 선생은 근데 감사합니다. 평소에 용서라는 그 미덕을 많이 실천하시는 편인지? 저는 용서 많이 합니다. 그래요? 네, 용서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용서의 정의를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얘기해보세요. 용서란 저에게 있어서는 이해입니다. 이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허물이나 잘못을 꾸짖지 아니한다고 했을 때 꾸짖지 아니하는 이유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꾸짖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 전 이해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이 만들어낸 허물과 잘못을 왜 꾸짖지 않냐? 전 이해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해.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해라는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도 또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문철 TV에 누군가가 나와서 네. 운전을 막 진짜 말 그대로 약간 뭐같이 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욕하거나 막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벌하려고 하지 않고 네.
저 사람도 바쁜 일이 있을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 편이에요. 그래요? 네, 전 그렇게 먼저 해요. 그래서 딱히 화가 나는 경우도 물론 있죠. 저도 운전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화가 나는 경험이 있지만 한 타임 정도 지나면 뭐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비슷한 예로 이제 지하철에서 저는 밀고 들어오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굉장히 싫죠. 네, 싫죠. 네. 근데 화나잖아요. 음. 근데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지. 뭐 너무 앉고 싶었거나 네, 너무 빨리 들어가서 너무 더웠어. 혹은 너무 추웠어. 그러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란 게.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좀 이해하고 인정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용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네. 만약에 방금 같은 일이 네. 우리 둘에게 동시에 일어났다. 네. 근데 둘 다 가만히 있었는데 네. 저는 속으로 막 있는 욕 없는 욕 그쵸, 갖은 그쵸. 욕들을 이제 종합 세트로 해요. 네. 근데 가만히 있었어. 그렇죠. 그리고 공 선생은 차분히 생각해보고 왜 저랬을까? 그래 바빠서 혹은 너무 다리가 아팠을 수도 있지. 그쵸. 가만히 있자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게 세상에 미치는 영향은 결과적으로는 같잖아요. 둘 다 가만히 있었으니까. 네. 같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게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같을 수 있죠. 맞아요. 같을 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걸 또 다른 삼자의 눈으로 본다면 일어난 사건 자체는 똑같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차이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지가 전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을 수 있죠. 근데 한 명은 또 다른 예시를 들었을 때 저 죽여버리고 싶다. 지금 당장 칼만 있었어도 진짜 찔러 죽였을 텐데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야. 이런 상황을 우리가 용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같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마음에서 오는 그 가치가 다른데 그렇죠. 행동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철학적으로 그걸 용서라고 정의할 수 있냐?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어찌 보면은 달라이 라마가 이야기하는 용서도 네. 저는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본 겁니다. 네. 물론 전 뭐 제가 안에 항상 불타고 네. 막 부글부글 끓는데 내가 가만히 있었다고 해서 난 용서하면서 살아라고 모든 생활이 그렇지는 않죠, 당연히. 그쵸, 그쵸. 예시를 좀 들어본 거였고 맞아요. 저 또한 참 공 선생에게 많이 배우기도 하고 네.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기도 하면서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된 편이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있는 용서라는 게 진정한 용서일까라는 생각이 한번 들어서 네. 이 책을 집었다라고 이야기를 아까 드렸었고요. 맞아요. 결국에는 용서 그리고 명상 자비, 네. 상호 의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네. 결국에 이것들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네. 했을 때 나의 성장이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성장. 나의 성장. 그런 말 있잖아요. 재건을 위해서는 파괴를 해야만 한다. 오, 데미안에서 나왔죠. 거기서 나왔어요? 뭐 비슷한 의미가 나왔잖아. 그래요? 알을 깨야 된다. 네. 맞아. 네. 그런 얘기도 있고 네. 뭐 정도전에서도 나왔어요. 네. 뭔가를 부숴야만 새로 쌓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파괴가 있어야 네. 창조가 있듯이 그렇죠. 용서라는 것도 누군가의 죄와 허물이 있어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반대되는 성향들을 항상 내가 스스로 좀 키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달라이 라마가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키우는 방법이 뭐 투모라고 불리우는데 라마교에서는 투모라는 행위를 하는데 이게 명상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오늘 좀 뺄게요. 네. 왜냐하면은 뭐 명상을 하는 실험을 해서 관찰을 했더니 체온이 어떻게 올라갔고 뭐 이런 얘기들도 여기 실려 있어요. 약간 불교 서적이다 보니까 근데 그런 얘기는 뭐 저도 별로 안 좋아하고 뭔가 실험적으로 그리고 명상이라는 게 sa실 과학적으로 뭐 어떻게 분석하고 하는 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신의 영역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얘기는 좀 오늘 안 하도록 할 텐데 네. 어쨌든 중요한 점은 나를 키우고 나를 성장시키는 것. 남들의 좀 나를 상처 입히는 행위 이런 것들도 나에게 있어서는 양분이 될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초기 불교의 그 붓다의 가르침과 굉장히 유사하네요. 그렇죠. 네. 애초에 붓다가
뭐 저희가 이제 종교적으로 뭐 불교를 많이 탐구하고 탐닉해서 불교는 무엇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개의 진리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또 공 아닙니까? 공자, 빌 공자인데 네. 결국 비우는 것. 나를 비우는 것. 그래야만 경계가 허물어지고 네. 우리가 결국 같은 상황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3자가 봤을 때를 또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나 또한 그 3자가 돼서 그 상황을 지켜본다면 네. 네,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저는 이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 선생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공에 관한 것도 굉장히 강조를 하셨고 그 에피소드들이 좀 있는데 네. 이제 그 얘기들을 좀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뭐 일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요 책은 이제 빅터 첸이라는 사람이 달라이라마와 함께하면서 그 많은 모임들 그리고 많은 유명 인사들을 만나면서 나눴던 대화 그리고 둘이 나눴던 대화들을 엮어서 각 챕터별로 에피소드들을 이제 좀 꾸려놓은 책인데 한 16개 정도 챕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일이 소개해드리긴 좀 그렇고 좀 저에게 인상 깊었던 챕터들 위주로 좀 한번 에피소드들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네. 그리고 이 책이 2004년 책이라고 했잖아요. 네. 요때가 달라이라마가 70살일 때인데 뭐 그 이후로는 또 많은 게 변했겠죠. 판첸라마 사건도 이 이후에 일어난 것이었고 뭐 지금은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어떻게 살고 계신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 빅터 첸하고 이제 같이 다니면서 쓴 책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거랑 되게 비슷한 영화 하나 있는데 네. 뭔지 혹시 아시나요? 몰라요. 브래드 피트가 주연이었거든요. 티벳에서의 7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몰라요. 거기 주인공도 달라이라마예요. 아, 그래요? 지금 이 사람. 이 사람이 어렸을 때인데 네. 독일의 장교인가 병사가 뭐 어떻게 전쟁 중에 이 사람을 만나서 티베트가 또 이제 막 침공당할 위기에 있는데 뭐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하다가 끝까지 티베트를 지키겠다라고 이제 하는 그 되게 초연하고 의젓한 모습에 반해서 지금까지도 친구로 지내고 있는 독일의 하인 뭐 시기가 있거든요. 뭐 하인리히인가 뭐 그럴 거야 아마. 네, 실화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그 영화랑 되게 비슷한 플롯이에요. 같이 다니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기록한 건데 네.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파트 중에 이제 몇 가지 좀 얘기해 볼게요. 네. 그 티베트랑 중국이 그 굉장히 관계가 안 좋다 했잖아요. 그때 이제 티베트 반군 소년 한 명이 중국에 잡혔어요. 그리고 이제 달라이라마가 이 소식을 들었는데 반군이다 보니까 중국 몇 명, 뭐 군사 몇 명을 또 죽이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중국 법상으로는 그 16살 소년은 처형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나이가 되면 그때 처형을 할 목적으로 가둬놓고 있는데 얘는 어차피 죽을 운명이잖아요. 네. 죽을 운명인데 그 중국군 장교가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쇠몽둥이로 얘를 진짜 개패듯이 패는 거야. 네. 그래서 그리고 한다는 말이 너 때문에 죽은 우리 부하들에 대한 복수니까 달게 받아라 하면서 처형되기 뭐 직전까지도 몇 년 동안 계속 괴롭히고 때리고 막 그랬대요. 달라이라마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이제 가슴 아파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복수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또 해봤다고 합니다. 그 이 책에서는 일단은 여기에 관한 뭐 정확히 이렇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됩니다라는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어요. 달라이라마는. 근데 한 말이 조금 저도 되게 인간적이다라고 느껴진 게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그리고 제 손에 총이나 똑같은 쇠몽둥이 혹은 검이 쥐어져 있었더라면 저도 그 장교를 어떻게 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그냥 아유 용서해야죠 허허허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네. 나조차도 그 상황에 놓여 있었다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보고서 네. 굉장히 인상 깊었다고 해야 될까요? 왜죠? 감명 깊었다고 해야 될까요? 왜죠? 내가 생각했던 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달라이라마라면 이 정도 인물이라면 그럼에도 용서를 했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길 뭔가 생각했던 건가요? 그렇죠. 저는 굉장히 인간적이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맞아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뭐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고 오히려 여기서 만약에 나였으면 그 자리에서 그 소년을 용서했을 거야 라고 했으면 저는 오히려 신뢰감이 좀 덜했을 것 같아요. 네, 이 사람은 그냥 겉보기에만 좋은 사람은 아닐까라는 의심을 먼저 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얘기 들었을 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네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고 나서 다른 챕터를 또 이제 그 다음 챕터를 읽어봤는데 거기서는 이거 보통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런 거 이 사람들 이름 나올 때 그 네. 모자이크나 묵음 처리하던데 삐 소리나 네, 뭐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하겠습니다. 사담 후세인이랑 네, 오사마 빈라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2001 그 사건이 또 있던 직후에 인터뷰하는 내용도 나왔었고 네, 이 두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여기서 상호 의존에 대한 가르침을 좀 주셨어요. 이 두 사람이 단순히 미국의 입장으로 본다면 천인 공로의 주적인 거고 당연히 숙청해야 할 대상인 거고 용서를 절대 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미국을 이 사람 달라이라마가 비난하는 조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단순히 그냥 상호작용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 얘기인데 어렸을 때 이제 이란이나 혹은 여기 아프가니스탄 쪽에서 미국에 대한 것들을 보고 듣고 자란 게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미국도 그쪽 중동 세계에 분명히 영향을 끼친 것들이 있을 것이고 미국 또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원인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도 돼라고 하진 않았어요. 뭐 그런 원인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처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환경 또한 다른 환경과 다른 구성 요소에 의해서 발현된 것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호 의존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신은 이 사람들을 용서의 대상으로 본다기보다는 용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이야기한 게 그 기자가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혹시 사담 후세인도 집에서 아내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남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장점으로 본다는 이야기십니까? 라고 했는데 달라이라마가 그냥 네라고 합니다. 이 상호 의존이라는 것들을 이제 후에 갈수록 좀 깊게 파고들어서 이야기를 해요. 정말 많은 것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떻게 보면은 사슬이죠. 복수의 사슬을 끊는 방법은 용서밖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많은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나의 많은 것들이 이 세상 어느 곳에 영향을 끼칠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 내가 내재된 나의 모습을 가꾸고 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 일로 또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 챕터에서 얘기했듯이 또한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내가 그 중국인 장교를 어떻게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말이 저는 여기서 조금 해소가 됐어요. 이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라고 생각을 했다가 여기서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왜냐하면은 달라이라마가 그 자리에 있는 것도 환경인 거고 내 손에 총이 있는 것도 그 사람의 환경인 거고 만약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히틀러가 미술대학에 붙었다면 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정말 저는 그게 다 if지만 다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챕터를 읽으면서 그 환경에 관한 중요성도 참 많이 느끼게 됐고 그것들을 또 이제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뭐 환경적으로 용서를 할 수 없는 환경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서를 할 수 없는 환경이요. 네. 용서를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한 사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맞아요. 네, 그런 사람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사람의 복수를 과연 어떻게 해석해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냐는 건 또 이제 해석의 여지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생각의 여지를 좀 열어둬야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똑같아요. 질문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상황이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용서 상황? 아까 말했던 아까 전전 챕터의 상황으로 네. 넘어가면 그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똑같이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면 또 다르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저는 네. 이걸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던 게 네. 복수가 그렇다면 뭘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저도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어. 네. 내가 후련해지면 그게 복수일까? 최근에 더글로리 보셨죠? 네, 봤죠. 근데 결국 문동은은 네. 행복해졌을까요? 물론 엔딩이 그렇게 엄청 열린 결말로 나오지도 않았고 네. 나름 그래도 이전의 삶들보다는 나은 삶을 살게 됐고 좀 한결 편해 보이긴 했습니다만 네. 저는 그런 복수가 과연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니, 어차피 죽을 애였는데 네. 내가 가서 이걸 때린다고 해서 만약에 나라면 이게 해소가 될까라는 생각만 하다가 저는 끝났어요, 사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만약에 복수를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땐 네. 그럼 그 소년이 너무 불쌍하고 가엾잖아요. 이 사람도 억울함이 있었을 텐데 그 소년도 뭐 어떻게 보면은 잘못을 저지르긴 했지만 그 잘못에 대응하는 죄를 받은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럼 이 억울하고 분한 마음은 또 어떻게 풀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도 장교를 똑같이 막 이렇게 때리고 진짜 죽을 때까지 괴롭힐 수도 있었다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 소년이 제 아들이거나 만약에 내 친구였거나 한다면 그래서 저도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챕터를 듣자마자 복수에 대한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용서가 무엇인가라는 생각 때문에 책을 집었다가 네. 저도 복수에 좀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하지만 네. 네, 그러면서 다른 챕터들을 좀 읽어보면서 조금 해소가 되긴 했어요. 그래요? 네. 뭐 들어보시기 전에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복수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복수에 따르는 용서란 무엇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네.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네. 방금 이제 말한 복수 혹은 그 사슬이 어떻게 끝나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또 담겨 있길래 요걸 또 가져와 봤어요. 네. 예전에 1992년에 네. 이제 비쇼 대학살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쪽 무장 세력들하고 뭐 반군들 혹은 뭐 정부들 그리고 여기에 얽혀 있는 뭐 유럽 국가들 굉장히 좀 복잡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평화 회의를 하자고 어디 의회장에 모였는데 거기에 테러리스트들이 온 거예요. 다 쏜 거야. 진짜요? 네. 거기서 29명이 죽고 200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 관한 청문회가 열렸어요. 뭐 네. 각계각층에 대해서 심지어 그게 이제 정부군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살이라는 이름이 붙었겠죠. 네. 그냥 테러나 뭐 그런 게 아니고. 네. 근데 그 자리에 이제 달라이라마가 참석을 해서 그 청문회장을 뭐 보고 듣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증인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막 이렇게 관련된 인사들이 막 나오다가 장교 갑자기 4명 이제 3차 증인으로 딱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발포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병사들에게 발포 명령을 내린 장본인이고 그 중에 제일 대빵한 사람이 제가 전권자였기 때문에 저를 제외한 이 나머지 3명의 사회를 복귀를 희망합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고 제가 발포 명령을 내렸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사죄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청문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대요. 우리 살면서 이런 광경 본 적 없잖아요. 그죠. 뭐 적어도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기 이전에 그냥 살면서 우리가 자신이 뭔가를 잘못했다 라고 시인하는 꼬라지도 잘 못 보지 않았습니까? 그쵸. 정부 뭐 경찰이 뭐 잘못했고 과잉 진압을 했고 뭐 최근에 뭐 어떤 참사가 막 일어나고 네. 뭐 자연재해가 일어난 와중에도 어쨌든 그 잘못을 시인을 하는 게 먼저잖아요. 그쵸. 그러고 나야 그 다음에 모든 단계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 사람들은 이제 잘못을 시인함으로써 용서를 받은 거야 사실. 뭐 당연히 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 없던 일로 할게 라고 하진 않았겠지만 네.
잘못을 시인하는 게 먼저기 때문에 참 이걸 시인했다는 점에 있어서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친 거겠죠. 누구 하나는 꼭 책임을 지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고 달라이 라마가 이걸 보고 정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잘못을 시인하는 거 굉장히 어렵죠. 그죠. 어렵죠. 그러면은 네. 반대로 네. 본인이 한 잘못이 분명히 있는데 네. 그걸 부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좀 많아요. 많아요? 네. 부인했다기보다 네. 안 한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 마치 내가 그런 거 아닌데? 엘리베이터에서 방귀 뀌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 그런 거죠, 뭐. 네. 그냥 뭐 잘못을 저질러 놓고 사실 그거 제가 했는데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서 도망쳤던 경험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도 물론 분명히 많죠. 여러분들도 많을 거고. 참 이런 에피소드들을 보면서도 네. 참 우리의 생활 속에는 이런 비슷한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저는 독서가 한층 더 재밌어지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렇다면은 나는 엘리베이터에서 방구를 몇 번이나 꼈지? 라는 생각들 한 번씩 해보시기 근데 바라겠습니다. 예시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행동에서 나오는 거죠? 뭐가요? 뭐가요? 이런 예시를 이 상황에서 들 수 있다는 건 네. 그 행동을 해봤기 때문에 뭐 안 해봤습니까 그러면은? 네. 안 해봤는데. 야 거짓말 하지 마. 진짜요? 이거는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꾹 참아요. 속에서 부글부글 거리더라도. 이거 나중에 네. 저희 커뮤니티에 좀 사람들 많아지면은 네. 투표 한번 해봅시다. 좋아요. 엘리베이터에서 방구 끼고 모른 척 해본 경험이 있다 없다. 제가 생각하기엔 정말 있다가 80%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있다가 네. 옳은 겁니다. 저희가 옳아요. 옳은 거예요. 네. 네, 소수의 의견 탄압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런 참 감명 깊은 에피소드들 가득한 책이고요. 네. 참 많은 유명 인사들을 또 만나봤다고 했잖아요, 이분이. 네.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네. 요분하고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고, 네. 그 외에 이제 과학자들하고 또 대담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그것도 이제 노벨상 모임이었던 것 같은데 어쩌다 과학자들이랑 섞여가지고 또 이제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다고 해요. 네. 근데 요거를 이제 별개의 에피소드지만 좀 하나로 묶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프라 윈프리에게도 결국 공이라는 걸 설명해 줬어요. 네. 처음에 오프라 윈프리가 이 사람에게 이제 달라이 라마에게 인터뷰를 할 때 뭐라 해야 되지? 본인이 하는 작은 잘못들 되게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방금 얘기했듯이 엘리베이터에서 방구를 낀 것들 혹은 뭐 벌레를 모르고 밟았다. 뭐 요런 잘못도 스스로 이제 자책하고 그런 후회해 본 적이 있냐라고 이제 달라이라마한테 윈프리가 되게 짓궂게 물어봤어요. 근데 달라이라마가 그냥 없다고 얘기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실수조차 안 하고 사신다는 얘기인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공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비어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한 행위도 사실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요, 이거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해주진 않았는데, 네. 약간 그런 짓궂은 답을 한 오프라 윈프리에게, 뭐 어느 정도는 매기는? 그런 대답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다 비어 있는 거고 그렇다면은 그 벌레와 나의 경계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면서 뭐 공에 관한 이야기,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한 번 있었고 이 경계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게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과학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거 아세요 혹시? 불교가 과학자들의 그 마인드와 가장 많이 일맥상통하는 종교인 거? 그래요? 몰라요. 아, 그래요? 네. 불교는 끝없이 의심하고 탐구하고 이게 진리다 이렇게 가라라고 하지 않잖아요. 과학자들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불자들하고 대담하는 걸 되게 좋아한대요. 그리고 뭐 요 책은 아니지만 그 일본 작가가 쓰신 책이 있는데 나카자마 시니치라는 사람의 불교가 좋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하고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그 책은 이제 그 아까 말한 2001년 테러 사건
그 이후에 이제 두 분이 대담을 한 대담집을 엮어서 낸 책인데 거기서도 이제 똑같은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불교가 과학과 왜 일맥상통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공이란 무엇인가라는 것들 이야기하는데 달라이라마도 과학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과학자들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한테 각자 연구실이 어디 있는지 또 물어봐요. 그래서 한 명은 뭐 네덜란드에도 있고 비슷한 연구를 하는 시설이 중국에도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 점이 정말 마음에 든다. 왜냐하면 뭐 네덜란드든 중국이든 그리고 뭐 어디 아프리카든 국경의 의미를 두지 않고 그 경계의 의미를 두지 않고 순전히 내가 하는 행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연구소를 그냥 원하는 데 지은 거잖아요. 그런 점을 되게 좋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경계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 경계라는 게 결국 뭡니까? 그 지금 이제 모든 세상의 갈등이 경계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인간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그 유발 하라리 책입니까? 아니면 제러드 다이아몬드 책인가요? 그 인지혁명 이야기하면서 네. 국가, 국민 이런 것들은 다 상상의 산물이다. 얘기했던 거. 몰라요. 사피엔스인가? 아무튼 거기서 나오는 게 네. 세상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사실 국가라는 건 세상에 존재합니까? 아, 그렇죠. 안 하죠. 네. 안 하는데 이건 인간의 상상이 만들어낸 경계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허무는 게 네. 결국엔 공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수반되어야만 또 용서가 가능해진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빅터체는 중국인인데 네. 이 사람이 달라이라마를 처음 만나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진 않을까? 라는 걱정을 했었다고 했죠. 그 걱정을 어떻게 해소했는지 얘기 안 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소했냐면은 물어봤어요, 대놓고. 저는 중국인인데 괜찮으십니까? 하면서 껄껄껄 웃더니 막 이제 되게 친근하게 대해주고 저는 중국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의 폭력과 억압을 규탄하고 막고자 하는 것뿐이지 중국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다. 이 자세가 네. 정말 우리 삶에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편견이라고 또 이제 우리가 요즘 네이밍을 할 수 있겠잖아요. 네. 저 사람은 어디 출신이니까 어떻게 행동할 거야. 저 사람은 팔에 문신이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런 걸 보면서 참 편견이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경계를 허무는 게 저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요? 이것도 이제 뭐 제가 지어낸 표현은 아닌데 네. 그런 표현을 본 적이 있어요. 편견이 물론 영어로 이제 하면 다른 단어가 있겠지만 네. 편견을 영어로 하면 빅데이터다. 다 그만큼 반증이 되어 있는 거고 증명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편견이 생기는 거다라는 그 짧은 문장에 저는 굉장히 크게 동의를 했거든요. 좁지만 짧았지만 인생을 살면서 많이 만나본 사람들이 이제 나의 그 편견과 그 모집단을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항상 맞았어요. 그게 뭐 내가 맞은 것들만 기억하는 건지 혹은 내 이론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거기에 해당하는 점들만 내가 집요하게 찾아낸 건지 이거는 아직 저도 뭐 삶이 길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동의를 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경계를 깨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도 보면은 네. 이 사람은 이제 중국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공 선생은 그런 거 없습니까? 뭐 중국 사람은 어떻고 일본 사람은 어떻고 이런 것들. 별로 없지만 그것도 이해를 해요. 아 그래요? 예전에 중국 사람들과 여행을 한번 했던 적이 있거든요. 되게 시끄럽고 되게 큰 소리로 말하고 음식도 많이 남기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명견만리라는 책을 읽었어요. 네네. 조정래님의 소설이죠. 그걸 읽었는데 중국에서 생활하는 유학생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중국의 생활과 문화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게 문화구나. 이게 뭐 미개하고 나쁘고 이런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문화니까 그랬던 거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이 있으면서도 없는 것 같고 왜냐하면 금방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는 편이기 때문에 네. 근데
뭐 아까 빅데이터다, 편견은 빅데이터다라고 했을 때 그 표현을 쓴 사람이 누군진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인이에요. 일반 댓글 쓴 사람이에요. 저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거에 약간 동의한다고 하셨던 거에 좀 반론을 제기하자면 네. 어떻게 보면 좀 오만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음. 예를 들어 빅데이터라는 게 이제 뭐 엄청 많은 데이터겠죠? 근데 우리가 쌓은 데이터가 그렇게 많은가? 그니까요. 와, 빅데이터가 처리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처리했는가는 전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 빅데이터로 혹은 AI 기술로 알파고가 이세돌에게 한 판 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우리 인간조차 그 알파고만큼 학습하지도 않은 인간이 과연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걸 토대로 무언가를 경험짓고 구분짓기에 충분할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약간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쉽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편이고, 저는 뭐 10번의 까마귀가 다 검정색이었더라도 11번째 까마귀가 흰색이라면 까마귀는 다 검정색이다라는 말은 틀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빅데이터라고 편견은 빅데이터다라는 문장은 좀 동의하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최근에 저기 뭐 관상 이런 거에 관해서 댓글 쓰신 적 있나요? 아니요. 제가 봤던 표현과 굉장히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길래 아, 그래요? 얘 걔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 전 사실 해봤어요. 댓글을 잘 안 보고 안 써요. 아, 그래요? 네. 네. 뭐 관상도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데이터잖아요. 관상도. 어떻게 보면 네. 뭐 B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미들 데이터 정도라고 합시다. 네. 그것도 거기에 관한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누군가가 이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 처리로 취합이 된 데이터인지 그리고 뭐 아무리 긴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모인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정말 큰 모집단에서 뽑아온 데이터인 건지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좀 반론을 그러니까 관상 이런 거 믿을 필요 없다 네. 라고 누가 얘기한 걸 본 적이 있는데 네. 굉장히 비슷한 표현이 나오길래 역시 통찰력 있는 사람들은 네. 참 이런 얘기가 일맥상통하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네요. 신기하네요. 네. 제가 뭐 결국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 저는 그런 성향이 있지만 네. 이런 책들을 보고 이런 가르침들을 통해서 어떻게 허물어야 하나라는 것들을 조금씩은 배워가고 있는 네. 단계다라는 걸 좀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아까 우리 공 선생이 예시를 들어준 굉장히 고급진 표현이 있잖아요. 뭐죠? 까마귀 10마리 그쵸. 날자 배 떨어진다라고 했나요? 배가 10개인가? 까마귀 10마리 친하다 뭐 이런 거죠. 아, 그래요? 네, 뭐. 네. 10까마귀? 아무리 까마귀가 10마리가 검어도 흰 까마귀 하나가 있다면은 까마귀는 검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맞아요. 표현을 해주셨는데 아까 우리 도올 김용옥 선생하고도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했잖아요. 달라이 네. 라마가. 그때도 도올 선생이 또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그 빅터 첸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무리한 질문을 했다고 해요. 네. 뭐 처음 깨달음의 느낌은 어땠었냐 혹은 뭐 깨달음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 대체 뭐 이런 얘기들을 또 질문을 해주셨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것에 관한 대답은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얘기로 또 매겼어요. 비슷하게 매겼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방금 표현과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네. 머그잔 마침 있네요. 네. 머그잔을 이렇게 보면서 저 안에 이제 물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저걸 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라고 이제 되묻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저걸 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공 선생은? 물이 보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네. 이렇게 하면 느끼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맛을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찰랑찰랑 흔들어 볼 수도 있고. 소리도 나고. 그렇죠. 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과연 물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중에 한 가지만 네. 빼도 이게 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찰랑찰랑거리고 눈에 투명한 게 보인다. 소리도 난다. 네. 만져봤는데 촉감도 똑같다. 그렇죠. 근데 물이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정의하는 거는 보이고 듣고 누군가 이야기해주고 막 그런 것들이 우리라는 걸 정의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까마귀 얘기를 하듯이 네. 저 만약에 그러면 저게 새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네. 뭐 검은 새가 있고
흰새가 있을 때 저것들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네. 결국에는 뭐 양자역학 얘기도 하더라고요. 오. 아까 과학자들을 되게 좋아한다 했잖아요. 과학자들 많이 친하게 지내고 네. 그러다 보니 그리고 과학도 불교를 되게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담하시다가 이게 많이 좀 늘으셨나 봐. 그래서 머그잔이라는 걸 정의한다고 해도 저게 결국에는 쪼개고 쪼개다 보면은 결국 원자 단위로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걸 머그잔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 상호작용이 필요해요. 그렇죠. 머그잔이라는 뭐 우리나라로 치면 한글을 만든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 한글을 만든 사람을 또 오랫동안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펴 주신 우리 부모님도 계실 거고 머그잔이라는 형태를 처음으로 개발해서 이렇게 해서 뭘 담아서 먹으면 편하게 먹을 수 있구나 라고 처음 만들었던 먼 옛날의 인류도 여기에 분명히 일조를 한 거고 뭐 새가 날아가다가 떨어져서 죽으면 뭐 여우의 먹이가 될 것이고 그 여우를 누군가는 잡아서 이렇게 두르고 다닐 것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상호 의존을 또 한번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 돌아오게 돼 있고 뭐 돌아오지 않더라도 세상에 분명히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자신을 돌아보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뭐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다 결국 이 내용이에요. 그냥 참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너무 고민이 많았는데 그 고민 또한 저를 어느 정도는 성장하게 만들어준 계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용서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 책을 통해서 저는 뭐 확답을 내리진 못했습니다만 아직도 저는 뭐 경계를 허무는 게 어렵다 했었고 복수에 관해서는 정말 이게 뭔지를 모르겠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앞으로 이런 방식대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공 선생이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뭔가 상대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인간이 인간을 정말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아직 그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결국엔 그때 우리 둘이 내린 결론이 뭐였는지 기억나요? 아니요. 이해라는 단어의 차이였다. 결국엔 뭐 저도 비슷한 것들을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 선생은 이해를 한다고 했지만 저는 그걸 이해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단순히 얘는 왜 그랬지? 라고 알고 그냥 끝내고 넘어가는 거. 네. 그게 이제 누군가에겐 이해라는 행위로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에겐 이건 이해는 아니지. 온전히 내가 완전히 저 사람 입장이 돼서 똑같아 괜찮아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해야만 이해지 라고 생각했던 저랑은 달랐던 거겠죠. 그죠. 어쨌든 이 책을 통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도 공 선생도 오늘 이 책을 뭐 다 읽어보진 못했겠지만 네. 많은 생각이 좀 드셨나요? 혹은 뭐 내가 하는 생각들이 크게 다르지 않았네 이 책과 이 사람의 가르침이 참 좋지만 나도 이렇게 좀 실천을 하고 사는 편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수도 있고 뭐 종합적인 감상평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 옆에서 열심히 들었으니까 그랬을 때 저는 불교 철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고타마 시타르타를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로 뽑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초기 불교 철학을 굉장히 좀 좋아했어요. 근데 이 달라이라마라는 사람이 확실히 진짜 초기 불교 철학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너무 많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사람마저도 매력 있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 나도 이렇게 해왔다. 나도 사실은 이런 걸 다 생각해 왔었다라고 하는 건 너무 오만한 것 같고 네. 저도 역시 들으면서 많이 느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얘기했던 이해라는 것과 그걸 토대로 했다던 용서라는 게 과연 정말 이분이 말하는 것과 뭐 비슷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정도의 수준일까? 그 정도의 깊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계속 해봤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더 용서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죠. 용서를 해서 우리한테 뭐가 남을까요? 더 나은 사회? 그리고 더 나아지는 나. 네. 그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그냥 이렇게 참고 넘어가서 내가 얻는 게 뭐야?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죠.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그리고 사람은 언제나 약간 상호작용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봐줬는데 분명히 그렇죠. 특히 연인관계에서 그런 거 많잖아요. 내가 이런 거 용서하고 양보하고 봐줬는데 얘는 왜 그런 게 없어?
라고 생각한 적도 많았는데 음. 이 책을 읽은 이후로는 아 그래 이것도 나의 정신수양의 하나겠구나 네. 라고 생각하면은 차라리 좀 편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참 몇 개 없어요. 네. 용서라는 거는 나를 키우는 행위다. 뭐 이런 것들이 다인데 정신승리라고 할 수 있는데 안 좋게 표현하면은 근데 그 정신승리가 필요할 때가 많잖아요. 네. 우리가 그리고 언제나 승리하는 삶 기독교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마음속에서 계속 승리하면 좋은 거죠. 뭐 승리는 나쁜 놈이긴 하지만 네. 네, 어쨌든 그런 의미로 음. 저희 오늘 이 달라이라마와 빅터 첸이 지은 용서라는 책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굉장히 두서없이 좀 겉도는 이야기만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우리 삶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저는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1부에서는 우리 티베트의 역사와 달라이라마가 누군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2부에서는 그래서 용서가 무엇인지라고 알아보려 했으나 결국 우리에게 용서란 무엇일까라는 이야기만 좀 하다가 끝난 것 같은데 뭐 앞으로 또 탐구하고 알아보고 그런 삶을 살아봅시다 우리. 네. 자 그러면은 저희 장첸과 공선생의 책 유어셀프는 오늘 이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또 재미난 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요. 꼭 기다려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까지 써주세요. 아유 그럼요. 자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